안녕하세요. 저희는 토스에서 iOS 개발을 하고 있는 이준석. 송범근입니다. 오늘은 토스 앱을 어떤 형태로 모듈화하고 이를 레고처럼 조립하여 앱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범근님, 토스 iOS 앱은 어느 정도의 양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토스 앱 엄청나게 크죠. 스위프트만 한 거의 100만 줄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100만 줄도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커지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모듈 분리입니다. 앱을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관리하는 대신 여러 작은 모듈로 나누고 모듈 간의 적절한 구조를 설계하는 작업이죠. 그럼 토스 앱은 원래는 어떤 구조로 돼 있었나요? 과거 토스 앱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개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파운데이션 레이어부터 네트워킹을 관리해주는 네트워크 레이어, 공통 역할이 분리된 서비스 레이어, 그리고 기능 구현을 담당하는 피처 레이어,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앱 레이어까지 적절히 책임이 나누어진 계층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들으니까 이미 잘 나눠져 있던 것처럼 들리는데요.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죠? 네, 지난 수년간 토스에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처 레이어에도 많은 모듈들이 생겼죠. 근데 그러다 보니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피처에 너무 모듈이 많아진 게 문제인 건가요? 아니요, 단순히 하나의 레이어에 모듈이 많아진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모듈들 간의 의존성이 점점 복잡해지는 게 문제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처음에 저희가 의도한 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였어요. 홈, 인증, 송금, 소비와 같은 피처 레이어의 모듈들은 서비스 레이어의 모듈들만을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는 서로를 의존하지 않고 하위 레이어의 모듈들만을 의존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하나의 피처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다른 피처의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홈 피처를 예로 들면 홈 화면에서 소비 내역을 보여주기 위해선 소비 피처의 코드를 써야 하고 송금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송금 피처의 코드를, 그리고 또 계좌 상세 내역을 조회하려면 인증 피처의 코드도 써야 했죠. 지금 이렇게 3, 4개의 모듈만 봐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런 모듈이 100개가 넘다 보니 의존관계가 꼬이면서 구조를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사일로에서 각자 서비스를 개발하는 동안 토스 iOS 프로젝트 의존성은 점점 복잡해졌고, 이런 복잡한 의존성 때문에 빌드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순환 참조가 자주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자, 이렇게 홈, 인증 두 개의 피처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상태에서 홈 인증 서비스 모듈을 생성하고 홈 인증 모듈이 모두 이를 의존하게 하면 두 피처가 서로를 의존하는 일도 없애고 같은 레이어 내에서의 의존성도 제거할 수 있죠. 이러면은 순환 참조의 리스크도 없어지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서비스들을 빠른 속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의존성 역전을 위한 새로운 하위 모듈을 생성하고 이러한 하위 모듈들끼리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곤 했어요. 이런 작업이 반복되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레이어가 탄생했고 적절한 레이어 및 모듈 분리의 기준도 없어서 다들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가 생길 걸 생각하면 대책이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채택하게 된 것이 바로 마이크로 피처스 아키텍처입니다. 마이크로 피처스 아키텍처는 iOS 프로젝트 관리를 도와주는 툴인 트위스트에서 제작한 모듈 구조인데요.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피처는 실제로 기능을 구현한 모듈이고요. 인터페이스는 해당 기능 중 외부에 공개되어야 하는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모듈이에요. 테스팅은 인터페이스 모듈의 모킹을 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테스트는 말 그대로 단위 테스트 등을 위한 모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그젬플 앱은 해당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작은 앱 타깃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 서로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 건가요? 5개의 요소가 그림과 같은 형태의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걸 여러 피처로 확장해보면 이렇게 돼요. 인터페이스 모듈에 대한 구현을 피처 테스팅 모듈에서 진행하고, 테스트 모듈에서 테스트를 작성하거나 이그젬플 앱을 구성할 때 피처 혹은 테스팅 모듈 중 필요한 것을 골라서 사용해요. 토스 앱에서도 필요에 따라 피처, 인터페이스 모듈을 골라서 사용하고 BI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인터페이스 모듈에 대한 피처 모듈의 구현을 주입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긴 한데 사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일부 모듈에만 적용이 되면 그 장점이 많이 퇴색되기도 해서 이걸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작업량이었어요. 기존에 하나였던 모듈을 5개의 모듈로 분리해야 하는 작업이었고,
이런 작업을 수백 개의 모듈에 대해서 진행해야 했기에 작업량이 진짜 많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많은 컨플릭이 발목을 잡았어요. 공통된 모듈을 자주 건드리게 되고 의존하고 있던 모듈의 모듈 분리 작업이 진행되는 등 컨플릭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소스의 문제도 있었어요. 토스에선 빠른 실험을 위해 매주 앱 배포를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사일로 업무도 진행하고 구조 개선을 위한 모듈 분리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제가 생각해도 막상 당장 해야 하는 개발 업무가 있는데 모듈 분리 작업까지 같이 하라고 하면 손이 쉽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 진행한 거죠? 우선 반복적인 작업은 트위스트에서 제공하는 템플릿과 스캐폴드 기능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토스 앱의 모듈 구조에 알맞게 트위스트 익스텐션을 적절히 구현하고 다양한 템플릿을 만들어서 단 한 줄의 코드로 새로운 모듈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죠. 근데 이렇게 모듈만 나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모듈이 나뉘면 그에 맞게 코드도 함께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iOS 챕터 전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iOS 챕터 전체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피처스 아키텍처를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공감대가 생긴 거예요? 저희 챕터에서 매주 위클리 미팅을 진행하잖아요. 그 미팅에서 마이크로 피처스 아키텍처에 관한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많은 챕터 구성원들에게 마이크로 피처스 아키텍처의 존재가 알려지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던 분들의 공감을 많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너나 할 거 없이 담당하고 있던 기능에 마이크로 피처스 아키텍처를 적용해 나갔어요. 근데 담당자가 퇴사를 했다든지 공통적으로 쓰는 모듈이라든지 그런 애매한 모듈들도 있었는데 다들 본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요. 이후에 마이크로 피처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니 이런 게 좋더라 하는 생생한 모듈 분리 후기들도 돌아왔어요. 와, 저는 최근에 입사해서 몰랐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기까지가 마이크로 피처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봉근님은 사일로에서 개발을 하시면서 어떤 장점들을 느끼셨나요? 저는 현재 송금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 피처스 아키텍처 위에서 실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느끼는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이 아키텍처의 장점을 요약하자면 저는 토스라는 거대한 앱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치 송금만 들어있는 작은 앱을 개발하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만 드리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이크로 피처스 아키텍처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그샘플 앱입니다. 이건 제가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폰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화면에 이렇게 흰색 앱들이 모여 있죠. 이 앱들이 모두 이그샘플 앱이에요. 앱스토어에 배포하는 앱들은 아니라서 아이콘은 없는데요. 하지만 이름을 보시면 송금 이그샘플 앱, 자동이체 이그샘플 앱, 본인 확인 이그샘플 앱, 다양한 이그샘플 앱이 있습니다. 이그샘플 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건 트랜스퍼, 즉 송금 기능의 이그샘플 앱이에요. 지금 위에는 송금하고 나서 결과 케이스들이 쭉 나열돼 있죠. 한번 눌러보면요. 토스 송금의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송금 결과 화면을 개발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그샘플 앱에 결과 케이스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자면 왼쪽에 있는 건 송금 실패했을 때 실명을 입력하는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중복 송금을 방지하는 화면이네요. 이렇게 이그샘플 앱이 있으면 특히 UI 관련된 개발을 할 때 정말 편리해요. 클라이언트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 클라이언트 개발을 할 때는 코드를 수정하고 나서 최종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꼭 확인해야 하잖아요. 다양한 크기의 화면에서 레이아웃은 잘 잡히는지, 또 애니메이션 길이는 이 정도가 적당한지, 뭐 이런 거예요. 수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 사이에 장벽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아마 빌드? 맞습니다. 바로 빌드라는 장벽이죠. 원래대로라면 토스앱 전체를 빌드하고 나서 수정한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스앱은 어마어마하게 큰 앱이거든요. 스위프트만 100만 줄이 넘고요. 모듈은 700개나 있고요. 그러니까 빌드 시간이 엄청 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성공 코드를 몇 줄만 수정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확인하려고 토스앱 전체를 빌드하면요. 빌드가 금방 안 끝나기 때문에 이제 커피도 따라오고 커피 따라오도 안 돼 있으면 또 화장실도 다녀오고 또 다녀와서 빌드가 끝났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분모 분자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코드 수정을 하고 빌드 화면 확인하는 사이에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빌드할 때마다 수십 초씩 걸린다는 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지 아실 거예요. 이그샘플 앱은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이그샘플 앱은 토스 앱 전체 빌드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전체 앱이 아닌 일부분만을 빌드하기 때문입니다. 이그샘플 앱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개발을 반복하게 되지만 이그샘플 앱이 있으면 변경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수정하는 이 개발 주기를 빠르게 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말이 길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그샘플 앱이란 무엇이냐 하면 일부 기능만 떼어내서 예시로 보여주는 가벼운 앱인 거죠. 이 가벼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확실히 개발할 때 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줄여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앱을 만드는 것도 노력이 드는 일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개발자는 항상 시간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앱을 만든다? 이러면 약간 오버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그샘플 앱을 만드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송금 이그샘플 앱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프로젝트 관리 툴로 트위스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서 .example로 시작하는 몇 줄의 코드만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트위스트를 실행하면 송금 이그샘플 앱의 앱 타겟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이 필요한 모듈들을 하나씩 조립해주면 되는데요. 송금 기능을 보여줘야 되니까 먼저 송금의 피처 모듈과 인터페이스 모듈이 필요할 거예요. 송금 피처 모듈과 인터페이스 모듈을 추가하고요. 그런데 송금을 하려면 중간에 비밀번호 인증을 해야 해요. 비밀번호 인증은 인증 모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증 인터페이스 모듈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래 앱에서라면 인증의 인터페이스와 함께 인증의 피처 모듈을 조립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피처 모듈이 실제로 기능이 구현된 모듈이니까요. 하지만 이그샘플 앱에서는 인증의 테스팅 모듈을 조립합니다. 테스팅 모듈에 모킹이 구현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실제 인증을 할 필요 없이 딱 송금 기능만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모듈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쏙쏙 골라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코드로 보면 왼쪽에 있는 코드처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빌드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송금 이그샘플 앱 같은 간단하고 빠른 앱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예시로 보여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가는 느낌이에요. 아까 많은 이그젠플 앱들이 있었는데 혹시 몇 개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저 말고도 토스 iOS 챕터에서 이그샘플 앱을 잘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좋은 사례가 많은데 오늘은 시간상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쇼케이스 이그샘플 앱,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건 토스 디자인 시스템, 줄여서 TDS를 만드는 디자인 플랫폼 팀에서 만드신 건데요. TDS에는 애니메이트 탑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있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걸 코드로만 보면 실제 느낌을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 쇼케이스 이그샘플 앱을 통해서 애니메이트 탑이 다양한 속성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걸 하나 볼까요? 이 메뉴는 화면에 진입할 때나 스크롤을 할 때 리스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거는 진짜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덕분에 UI 관련된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그샘플 앱을 사내에서 배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협업을 할 때 굉장히 좋아요. 까다로운 화면이나 인터랙션 개발하다 보면 직접 디자이너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봐주셔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땡땡님 누구 이거 와서 봐주세요. 어때요? 이런 말을 매번 할 필요가 없어요. 이그샘플 앱을 디자이너분이 직접 받아서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디자이너분들도 정말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개발자들도 매번 빌드해서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고요. 그래서 디자인 플랫폼 팀에서는 새로운 인터랙션, 컴포넌트 등을 만드는 일이 많은데요. 이 이그샘플 앱을 적극 활용해서 개발부터 QA까지 하고 있습니다. 와, 마이크로 피처스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개발뿐만이 아니라 협업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인상 깊네요. 그쵸? 저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기능을 자랑하는 시간이라서 더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 더 매력적인 아키텍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발표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듈 구조에 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마이크로 피처스 아키텍처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